존경하는 36만 부산 진구 구민 여러분, 박연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 1동 2동 더불어민주당 박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삶에 밀접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의는 전포동 카페거리 활성화, 아동 돌봄, 밖에마을 센터 자립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포 카페거리 활성화는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아동 돌봄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 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입니다. 밖에마을 센터의 자립 운영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각 주제별 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서면 질문과 서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도 직접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포 가베거리 활성화, 청년 친화 상권 정착을 위한 전략 점검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되며 청년 상권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포 카페거리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화 상권으로 청년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간 관련 부서의 성실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늘 그 연장선에서 몇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된 이유, 카페거리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과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상권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예, 우리 구는 2025년 2월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전포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 트라이얼 스토어 운영 준비, 청년 상권 운영단 조직화, 그다음 청년 예술 전시 공간 조성, 청년 상권 브랜딩, 청년 상권 활성화 거리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예술 전시 공간, 트라이얼 스토어 운영, 청년 브랜딩 관련 사업은 현재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고 기반 조성과 준비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청년 친화도시 1차 년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28일에서 29일에는 전포 사이길에서 비어블록 그랑프리 축제를 개최하여 맥주와 게임을 결합한 청년 참여형 거리축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청년 상권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 내 청년 창업이 본격 유입이 되고 상인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되며 향후에는 방문객 증가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성과에 대한 말씀 차곡차곡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방문객 수나 참여업체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와 주민 청년 상인들의 반응을 차후 자료도 보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혹시 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을 또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포 카페거리의 커피 산업 연계 및 축제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 커피 산업 육성, 기본 계획과 연계해 전포 카페거리가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갖고 있는지, 이를 활용한 발전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카페거리 커피 축제의 프로그램 바리스타 세미나 홍보, 퍼레이드, 퀴즈쇼 등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참여도와 성과는 또 어땠는지,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점포 카페 거리는 부산시의 커피 산업 육성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산 내 최대 커피 소비지이자 청년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점포 카페 거리 일원의 커피 판매점 전수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총 264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점포 사이길에 162개, 점포 카페 거리에 60개, 점포 공급길에 42개입니다. 커피 산업과 청년 문화를 결합하여 점포 커피 축제 개최, 커피박 자원화 프로젝트 추진, 점포 지역 커피 산업 홍보 영상 제작, 카페 거리 쇼폼 공모전 등을 추진하며 단순 상권을 넘어 커피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소비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8회 커피 축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 바리스타를 활용한 세미나, 퀴즈쇼, 커피쇼,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예상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내실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과 관광객 등 7만 6천여 명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88% 이상이라는 만족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9회 점포 커피 축제에서는 부산시 지역 커피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3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는 이틀간 하였는데 올해는 3일간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포 카페 거리뿐만 아니라 점포 사이길, 점포 공곡길 등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상권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축제 선포식 전에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거리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해외 커피 및 지역업체 참여 부수가 더 확대되어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커피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점포 커피 축제가 부산 진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커피 축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하면서 국장님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아마 예, 5% 정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예, 가능하면은 100% 더 하면 더 좋겠지. 예. 예, 축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창업이나 지역 브랜드와 더 밀접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 특화 상품화 연계 강화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창업 지원 및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 상권 활성단과 더링 스토어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온 운영 현황, 청년 참여들의 반응이나 기대 효과, 향후 성과 평가 방식, 내년의 확대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현재 점포 카페 거리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트라이얼 스토어 운영과 청년 상권 운영단 활동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유휴 공간 발굴, 임차료, 직기 지원, 브랜드 실험 매장 운영 등을 준비 중이며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상권 운영단이 기획,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상권 운영단과 지난 8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주 목요일 저희와 청년 상권 운영단이 4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청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창업의 진입 장벽 완화와 공동 마케팅 지원에 대한 호응이 높았으며 청년 브랜드의 시장 진입 및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매출 고용 효과 분석, 상권 파급 효과 평가 등을 지표화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에는 서면 점포 일대 전역으로 트라이얼 스토어 확대와 창업 문화 융합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확장 사업과 함께 청년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위한 질문입니다. 점포 카페 거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상인과 청년 창업가의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지속 가능한 수익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굿즈 개발 및 판매 지역 특성화 상품, 축제 수익 환류 같은 구체적인 모델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또 청년 상권 운영단 같은 민간 주체 행정이 어떻게 뒷받침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군은 점포 카페 거리가 행사 중심의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굿즈와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지역 특화 상품 제작 판매, 축제 수익 일부를 상인회와 운영단 활동비로 한류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상인과 청년 창업가가 공동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상권에 재투자하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은 청년 상권 운영단과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간, 홍보,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며 2026년도 이후에는 인근의 점포 공급길과 점포 카페 거리 등 인근 상권까지 확대하여 통합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자생력이 있는 구조 마련은 상인과 청년이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간에서도 향후 청년 창업과 판단에 이런 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청장님이 원래 총평을 하시면서 구청장님한테 학답을 들을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뭐 부득이하게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더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점포 카페거리 활성화 관련 역시 질문인데요. 점포 카페거리의 입구에 보시면은 상징물이 없습니다. 오랜 전부터. 그리고 혹시 우리 점포 카페거리가 2017년도에 거기 세계적으로 가볼 만한 곳으로 거기 뉴욕타임즈에 올라왔었죠. 예. 그게 메리에 등재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2017년도에 예. 뉴욕 타임즈에 예. 뭐 등수까지는 공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나왔습니다. 네. 52곳의 세계 가볼 만한 곳에서 47위로 뉴욕타임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외국인들이나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알고 점포 카페거리를 찾아오지만 진작에 점포 카페거리에 대한 상징물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카페거리에 대한 이런 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에서 볼 때 필요한 부분 그런 행정력은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다고 굉장히 많이 아우성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꼭 그 상징물이 올해는 아무래도 힘이 들면 내년에도 꼭 그거는 실행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저는 청장님한테 꼭 그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카페거리인데 카페거리를 어디에서 찾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좀 무게 있는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의 청년 진화 도시로서
점포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문화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상권 활성화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마루 입구에 점포 카페 거리라는 안내 상징물이 하나 있는 걸로 그것밖에 없는데, 점포 카페 거리 입구에 상징물 혹은 안내 구조물 설치를 필요를 의원님과 더불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점포 카페 거리 상징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점포 지역의 각 상권마다 연차적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점포 카페 거리를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가에서도 점포 사익길 정비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기에도 나왔듯이 거리 곳곳에 입구에 상징 조형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극 건의해서 그 마스터 플랜이 마감이 되고 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곳에 점포 사익길, 전리단길 등등에 필요한 그 상징 조형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상징물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점포 카페 거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설치 과정에서 상인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거기 NC백화점 사이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NC백화점 예, 사이에 이상한 공구를 그려가지고 상징물을 해놓은 거는 국장님 조만간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상징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상징물이 될 수 있는지. 예, 국장님 그동안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여러모로 제가 많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도 좋겠습니다. 네, 점포 카페 거리는 청년 창업, 커피 산업,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우리구의 대표 청년 친화형 흑화거리입니다. 이제는 행사 중심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와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청년 상권 운영단과 주민, 행정이 함께 협력해 점포 카페 거리가 청년 친화도시 상징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정책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의 정책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아동의 일상과 삶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현장에서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간의 지원과 관심 차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에도 돌봄의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구 역시 정책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 단가, 돌봄 애로사항, 낙인 편견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은 운영 현황, 급식 외부 활동 지원, 급식 도우미, 아동 보호자 낙인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루에스 주민복지국장님 모시고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루에스 복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국장 유혜수입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또 중간중간에 질의 질문을 서면으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자료로 하여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내 다 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기본 현황의 질문입니다. 이 두 기관 모두가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수, 예산, 운영 방식 등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두 사례에 대해 시설수, 아동수, 연간 예산과 돌봄 공백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아동 돌봄 시설로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방에서 출발해서 2004년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면서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하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면서
맞벌이 가구에 아동들 돌봄을 위해서 지자체 주도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있고요. 이 두 기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돌봄의 목적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거 법률 조항이나 운영 주체,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현재 지역 아동센터는 총 21개소가 있고요. 465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총 36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5개소가 있고 12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주로 지금 이용하고 있기로는 초등학생하고 중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중에 1개소가 언제까지 휴원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결론이 날 결정났습니까? 때까지 예,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개소가 운영은 2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20개소죠? 예, 근데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 개수에는 예, 예.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돌봄 거점 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내용과 현장에 기대되는 변화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그 답변을 그때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개검 삼동에 거기 초동 아이 사망으로 하여금 아마 이런 걸로 발빠르게 지금 야간 거점으로 지금 많이 국장님 굉장히 빠르게 예. 예, 발빠른 행동을 취하시더라고요. 예, 그 점은 제가 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지금 혹시 작년부터 보니까 우리가 돌봄 아이들에 대한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질문인데 지금 그 영유아가 지금 24시간 하는 우리 부산 진구가 있습니까? 없죠. 24시간은 없고 24시까지 하는 보육시설은 있습니다. 24시까지 몇 개수입니까? 6개소가 됩니다. 24건. 24시, 12시. 예. 그러면은 그때 같은 순회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했습니까? 앞에 그때 우리가 저희들이 24시까지 지정된 24시까지가 곳이 24시간 돌리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곳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용하는 아동이 없어서 실제로는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수요자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사실은 갖다 맡기는 분들의 어머니들의 생각 자체가 가정이나 지인들 집에서 이제 있기를 원하지 남의 손에 맡기는 거를 밤새 재운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에서 재우거나 다른 알지 못하는 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그 거리감을 좀 두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점 돌봄 시설을 만들긴 하지만 얼마나 이용할지는 저희들도 약간 물음표입니다. 지금 거점이 몇 시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시까지로 그러니까 24시 12시까지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역아동센터 외부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입니다. 시급식 단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슬라이드를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행 이거는 설문조사 제가 20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임원진들이 이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반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임원진을 7사람을 제 방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에 20개소의 설문조사를 하니까 18기관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반영된 겁니다. 예. 메뉴 가격 상승이나 이게 토요 프로그램이 외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번, 여름 학기, 겨울 학기 이래갖고 외부 토요 프로그램을 캠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캠프시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센터장들이나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전체를 이게 반영된 겁니다. 예, 국장님 이런 슬라이드도 보셨겠지만 이러한 상을 반영할 때 외부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활동 프로그램 급식 단가를 탄력적으로 운영의 목소리, 그리고 상한여가 조정이나 예외 허용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급식 단가는 2025년 부산광역시 아동급식 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일식에 9,5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일 1식 원래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활동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 일식에는 9,500원이지만 하루 최대 3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 체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지고, 단지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사실은 단가 지키기가 어렵다는 센터장님들의 의견도 저희들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일 3식 그 단가를 넘어서는 기준은 사실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루에 3끼 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루에 3끼 주는 것도 사실은 2022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타구와 똑같이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좀 더 완화해주는 조건들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생일 급식 단가는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 예산이 92가 6대 4죠. 네, 예, 그러면 충분히 구에서도 국장님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센터장님 이런 일들이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네. 토요 프로그램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열심히 잘 키우자는 이 마당에 계속 이런 거를 우리가 제재를 한다면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 이런 걸 조금 반영해 주시고 국장님의 목소리 좀 높여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번째입니다. 급식 도우미 실효성과 대체 인력의 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슬라이드를 조금 같이 천천히 보시면은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설문조사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의 입맛과 감과 맛이 적절하지 않고, 아마 거기 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제 휴무로 급식 도우미가 휴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연차나 이런 걸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휴무시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는 노인 일자리에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서 지금 급식 도우미로 각 센터마다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차피 노인 일자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그분들이 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뭐 보조금에서 다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노인 일자리에 계시는 분이 뭐 조리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에 식사를 하더라도 밥을 짓더라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트에 뭐 환경미화나 급식이나 이 두 분류가 있던데 거기에 조금 급식에 자신 있는 분이 조금 도전을 하셔가지고 조금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 치사부 보조가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노인 일자리 분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노인 일자리 분들이 굉장히 고령층이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또 배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조리 실력을 알고 배치하기는 사실상 좀 더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노인 일자리 분들이 이제 보통 2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12월과 1월에 공백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2달만 또 조리사를 채용해서 쓰시는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아니면은 센터 관계자가 직접 뭐 센터장님이 하신다든지 생활복지사가 하신다든지 해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 중에 급식 도우미는 사실은 이제 급식이 원래 이루어지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파견을 했는데 실제 가면 지금 조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시설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 지금 파견을 해서 교대라든지 한 사람이 휴무를 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고령의 노인 일자리 인력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 원하시는 모든 수요처들이 다 젊은 사람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하고 국장님이 조금 생각이 틀리는 거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우리가 이제 신입 뱅크에서 일을 해러 오실 때 우리가 파트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 예. 그러하면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아마 그 우리가 조리나 조금 자신 있는 분은 우리가 주방이나 조리로 좀 빠지는 이런 파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청소에 뭐 자신 있으신 분이 미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간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분류 개청에 조금 더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신청을 예. 받을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청소하실 분, 또 급식소에 가서 조리하실 분, 또 동주민센터에 환경정비하실 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면 그 역할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식단표나 레시피 그다음에 그 칼로리까지 계산해 갖고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서 이미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단표가 변경이 되면 검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조리의 그 뭐랄까 맛과 멋을 부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이 미흡하다 보니까 맛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저학년들은 이제 이렇게 막 같이 급식 시간에 급식 하다 보니까 먹겠지만 그러나 고학년들은 먹지 않고 식판만 받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밥을 달라 했으니까 어머님들의 목소리입니다. 학부모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왜 밥을 안 먹었냐니까 밥이 간도 안 먹고 작고 뭐 맵고 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영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식판의 세척이라든지 그 주방의 그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 보기도 조금 걔네들은 또 뭐 주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나마 우리 급식 도우미가 이제 이분이 도와주다가 그 시니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교육을 합니까? 예. 기억을 하고 때로는 2번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교육하는 날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 기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아예 그날은 교육으로 땜을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20일 근무를 하면서 그게 맞습니까, 체계가? 근데 교육은 저희들이 예. 정해진 지침상 정해진 교육이라서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교육을 하고 이제 센터 사정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육을 하면 원래 그 하루는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노인 일자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걸 뭐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네. 그러나 형평성에 안 맞는 일들이 이래저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에서 오지만 우리가 2명, 3명을 가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좀 급식에 책임감이 실리는 그런 분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노인 일자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급식 도우미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파견토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국장님의 요 직전에 그 답변에 센터장님이나 조리사가 12월,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12월 1일까지 아마 센터장님이나 복지사가 급식을 그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돌봄이 조금 공백이나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중2까지는 걸어다니는 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겁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 자리를 있어 간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이 센터장의 조리사가 밥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만약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던 많은 응답자들이 거의 94%가 센터장님들이 대답이 그랬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질문 결과에 현장 사례를 감안할 때 급식 도우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대체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대체 인력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11달까지가 11월까지 우리가 조지도 시니어스에 조지도 정말로 그간에 조금 급식이 되는 사람을 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센터나 돌봄에서 굉장히 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세요. 예. 거기 제가 대체 인력에 대해서 사실은 물었습니다. 국장님이 뭐 짧은 답을 좀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지금 대체 인력 자체는 사실 뭐 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일식당 단가 9,500원 중에 2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끼에 1,900원이거든요. 그게 20명이면 하루에 돈이 꽤 됩니다. 사실은 인력을 채용할 만큼의 한두 시간 인력을 채용할 만큼은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센터장님들 생각에 이제 급식이 또 질이 떨어질까 봐 사실은 걱정하시는 센터장님들도 있고 이게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일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 예산을 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요 예산을 조금 유용하게 좀 쓰시면서 이렇게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조금 고민을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센터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급식비 예산은 충분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예, 겨울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급식 도우미의 부산진 시니어센터에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핵심적인 진짜 A, B를 나눈 다음에 A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라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인력 배치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의논해서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그 다음에 낙인과 편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센터, 예, 지금 슬라이드를 좀 봐주실랍니까? 응답을 72.2%가 낙인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센터 명칭이나 이미지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을 숨기거나 행사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에서 처음에는 답이 오기로 낙인이나 편견 현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확인 요청을 드리자 일부 센터 현장에서 실제 불편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등부 학생이 센터 차량 탑승을 거부하고 학교 밖에서 기다리다가 타는 것은 또 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려 하는 아동. 예, 이런저런 낙인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센터 이미지 제고 방향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역아동센터 태생 자체가 사실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공식 통계로는 거기 한 83%가 지금 우선 돌봄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2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우선 돌봄 아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일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자생계층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들도 절반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늘봄 학교에서 운영한 늘봄 학교에는 석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석식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일반 아동들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좋아지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편견은 점점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마을 교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에도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하루빨리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일은 하루빨리 사라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장 사례를 통해 아동 보호자 낙인 문제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 연기를 아동기에 자라난 아이들의 자존감은 성장에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꼭 국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정책 인지도와 지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함께 돌봄은 보편 돌봄으로 주목받는 반면 지역 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전달 이미지에 머물며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앞에 거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위상 회복을 위해 인식 개선 홍보 방안, 돌봄 시간 간 협력 연계 강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도 뭐 제가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 일반 가정 또 우리 3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사실은 방과 후 학습도 숙제도 도와주고 있고 저녁에 석식도 주고 있고 또 아동 보호도 해주고 정서적 지지도 해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30년 동안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온 그런 아동 복지 시설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넓은 학교 아이들이 지금 줄을 설 만큼 그렇게 우리 지역 아동센터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넓은 학교랑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많은 기관들이 협약을 통해서 공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각 지역 아동센터에서 넓은 학교를 통해서 예산도 조금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더욱 성장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돌봄은 아동 청소년만의 과제가 아니라 일자리, 평생교육, 복지 등 여러 부서가 함께해야 할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구청 내 타 부서와 협업 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있는지 또 앞으로 인력 고용 홍보, 예산 등에서 부처 간 연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금 정책 키워드가 돌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과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또 부서 명칭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우리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마을 교사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 모든 부서와 저희들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최근에 그 거점 돌봄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또 기획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의 어느 부서와도 저희들은 손잡고 같이 돌봄 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거점 돌봄 시설 예산을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돌봄 정책이 단일 부서가 아닌 전 부서로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협의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 현장 운영 현황과 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과 행정 간 간격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와 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밖에마을 센터 운영과 마을 경제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밖에마을은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현장입니다.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카페 운영과 문화공간 조성까지 주민 스스로 자립을 시도해온 소중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민 다수의 고령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 수익 창출,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밖에마을 센터가 진정한 주민 자립형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수익 다변화, 역량 강화와 외부 협력,
그리고 조직과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진영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진영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밖에마을 센터 성과와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밖에마을 센터가 현재 어떤 계기로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는 사업과 변화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밖에마을 샛들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5천만 원을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밖에마을 센터, 단단히 모임터 조성, 도시가스 공급, 지킴이 공원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약지역 생활 개선,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제 밖에마을 센터는 올해 3월의 개소 이후에 주민협의회 회원들이 합심해서 매출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커피하고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포동 밖에마을 사업의 배경부터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센터가 만들어졌다에 멈추지 마시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 실적과 프로그램 참여 통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밖에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에서 6월 매출 지출 실적과 주민협의회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 사례 한두 건과 뚜렷한 한계 사례, 인력 나뉜 비용 구조, 참여 감소, 별도 수입 부재 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밖에마을 센터는 개소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적 한계가 있고, 단순하게 카페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익원을 이제 발굴해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 문화재단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의 어떤 워크숍이나 특강,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카페 공간 대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 카페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늘려 자연스럽게 카페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사례로는 성전초등학교하고 전포초등학교 학생들이 밖에 마을을 방문하는 마을 탐방 수업에 주민협의회 친절한 안내가 국민신문고에 친절 사례를 접수되는 등 모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밖에마을 센터 운영이 초기 단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어떤 매출의 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으로 정리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셋째입니다. 밖에마을 센터의 수익 다변화 전략과 우선 추진 모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센터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일전에 황령산 돌방 상품화 외에도 굿즈 제작, 외부 프로그램 대관, 공간 협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 초까지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 준비 단계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밖에마을 주민협의회에서는 항영산 돌방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나 이 상품에 드는 금형 제작이나 그다음에 전문 레시피 개발에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품을 이제 회원들이 직접 이제 만들 경우에 제품의 맛이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인기 메뉴인 그 와플에 항영산과 구상 발암을 형상한 밖에마을 포도리 로고나 마크를 기존 제품의 포장지에 새겨 넣는 그걸 이제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상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플 외에도 이제 마을의 사회적 기업에 제조하는 제품에 위와 같은 그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로부터 하나씩 실현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와플 상품화 또 확실한 정체성이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실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앞에서 계속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주민협의회에서 자기네들도 확정 짓기가 참 그런 게 어려움이 많는 것 같습니다. 또 간에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번째입니다. 역량 강화와 외부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밖에마을 센터의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메뉴 개발, 마케팅 등에서 주민협의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청년 상권 운영단과 청년 창업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과 연계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 컨설팅 교육 계획이 있는지 또 내부 실무 역량 강화나 오프라인 홍보, 인스타그램이나 마을 신문 등 언제 어떻게 연계를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밖에마을 주민협의회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된 그 운영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우선 과제로 삼아서 이제 그 회계나 운영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밖에마을 주민협의회는 그 현재 온라인으로 그 밖에 카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마을 신문 등을 통해 카페와 운영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부산진 문화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의 마을 탐방 수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알리는 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공하는 그 밖에마을 테마거리도 밖에마을 센터 브랜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밖에마을 센터 조직화 공동체 자립 전략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사전 질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전환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 센터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소 자립 성과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매출 목표나 현금 흐름도 주민 주도 프로그램 횟수, 참여 인원 확대 지표가 있을 텐데요. 구청에서 주민협의회 전문가로 지원 인력이나 각자 우리가 맡아야 할 이런 일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신지요?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마을 주민협의회는 그 밖에마을 센터의 운영하고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회계 처리 방법, 매뉴얼 개발 등 그 필수 역량 교육을 계속 추진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대관, 프로그램 운영 등 이제 적은 수익부터 축적해서 그 점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그 외부 기관과 그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자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밖에마을 센터의 일정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공공 운영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그 거점 시설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목표와 성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네.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의 그 이상 무게를 좀 실어가지고 국장님이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밖에마을 활성화에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부산 진구에도 많은 밖에마을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국비나 우리가 시 보조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크다가 계속 이렇게 안주하고 이런 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포 밖에마을은 꼭 끝까지 많은 성장의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아마 그 실장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이 밖에마을을 했기 때문에 점포 밖에마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과 무슨 어떤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밖에마을 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거는 사실 거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이제 많이 방문하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구청에서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 이제 밖에마을 센터에서 카페에서 운영한다라면은 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구에서 해주 예.